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10월 1일 날이 휴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보강 주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금주에 25일이나 오늘이 25일쯤에 이 보강을 아마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는 휴강을 하고요. 연휴 기간이라 그 대신에 보강을 좀 한 주 당겨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인지하셔서 출석이나 보강에도 꼭 수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강을 하셔서 퀴즈 과제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아마 그 제출 기간을 조금 늘려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시간을 갖고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용장 개선에 대한 흐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저희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이렇게 해나갈 예정인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실무에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 그 LC 서류에 관한 업무들이라든가, 또는 통관을 위해서 세관이나 세관까지 가지 않아도, 또는 그 관세사에다 신고 업무까지도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만 아우러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에 당황하지 않고 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우지 않고 계속 놔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포워딩 회사라는 이게 저희가 적지를 않았었는데, 포워딩 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포워딩 회사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워딩 회사를 거쳐서 이쪽으로 의뢰를 하면 모든 물건을 찾아서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무역 대행 회사라고 할까요? 수입 수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서류들을 신고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회사, 즉 포워딩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도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 개설은행에서 LC 업무를 담당하듯이 포워딩 회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관세청이나 세관에 신고까지 해주고, 회원회사, 선박회사에서 내리운송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리운송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서비스까지 전부 해주는, 물론 차지는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웃라인만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환음을 이제 시작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리지 못했는데, 환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음이라는 주체는 어떤가요? 어음. 우리가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현재 재직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우리
학생, 본과에 있는 우리 학생 2학년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본과에 있는 학생들은 어음이라고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은 이 어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갈 겁니다. 그래서 이해 가는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물건값을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물건을 주면 결제 대금을 받는 것이, 우리가 물건을 납품을 하면 그쪽에서 결제 대금을 받는 것이, 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바로 그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신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잠시 지우고 다시 쓸까요? 요거 좀 잠시 지우고 이쪽에다가 어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륙 신용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그 외주 OEM 생산에 대한 것은 제가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어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물건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B라는 회사가 물건값을 바로 즉석에서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여신을 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 A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한 제품이죠. 이런 거를 B라는 회사에게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하면 이 회사는 그냥 현금을 바로 납품과 동시에 현금을 주면 되죠. 그죠? 원래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거래를 많이 한 상태에서 B라는 회사가 오늘 날짜로 납품이 입고가 됐어요. 그러면 B라는 회사가 현금을 주지 않고 3개월 후에 줄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3개월 후에 외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뭐 금세 이해가 되겠지만 재직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 신용이라는 거, 물건이 꼭 현금만 가지고 사지 않고 거래처가 어떤 그 단골이 되거나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음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어음이라는 제도는 B라는 회사가 물건을 받고 3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서예요. 요만한 우리가 약정서인데 뭐 여기다 위에 약속어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위에 약속어음이 돼 있고 발행자가 누가 되냐면요. 발행자가 중요한데 발행자가 누가 되냐면 발행자가 돈을 줄 사람, 즉 채무자가 발행을 합니다. 채무자가 A 회사, B 회사 어디가 채무자예요? 돈을 줘야 될 회사가 이 B라는 회사입니다. 발행자는 B 회사예요. 그 다음에 지급인은 누구예요? 지급해 줘야 될 사람. 아니, 지급인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약속어음에는 무슨 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실제적으로 있는 걸로 쓸게요. 그럼 여기다가 A 기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A라는 회사고 채무자가 B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지급일이 나옵니다. 지급일은 자 3개월 후에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A라는 회사한테 이미 3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약정을 받은 후에요. 그래서 지급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5일이라고 발행했을 때 9월 25일 9월 25일에서 3개월이면 9, 10, 11, 12 12월 24일 지급일은 여기 아니죠. 지금 여기 아니고 11월 24일 이렇게 해서 3개월을 맞춰서 그 다음에 지급장소 이게 나옵니다. 지급장소 또 지급 은행 뭐 은행도 나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요거를 발행해서 요 약소보험이라고 하는 이 발행 은행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 한국은행이라고 할게요. 한국은행. 지급 장소는 뭐 그 채무자나 채권자에 관련된 장소로 적으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발행자 귀하. 이 귀하는 A라는 회사의 귀하예요. 이 여기에다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발행자는 B 회사. 이 물건을 받은 회사예요. 물건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원료를 공급할 수도 있죠. 원료. 그죠? 원료나 또는 뭐야? 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B라는 회사가 이렇게 약소보험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다 물건을 납품을 하거나 원료나 자재를 납품을 한 후에 이 약소보험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11월 24일 날이 도래되면 어디로 가나요? 이 A라는 회사는 이 약소보험을 어디다 제시를 해요? 한국은행에다 제시를 합니다. 언제? 보통 11월 하루 전날 23일 날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면 한국은행에서는 23일 날 24일 날 11월 24일 날 보이나요? 여기까지 24까지는 보이겠네요. 11월 24일 날 되면 바로 A라는 회사에다가 돈을 지급을 할까요? 어음인데 어음을 여기다 추심을 합니다. 어음 추심. 추심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어음 추심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국은행에다 제시를 하면 한국은행에서 11월 24일 날 되면 돈이 확약을 하나요? 확정적으로 약속해서 돈을 주나요? 어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B라는 회사의 통장 잔고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빠졌네요. 장소를 빼고 여기다 금액을 넣어볼까요? 금액. 지급 금액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A 회사가 B 회사 한국은행에다 어음 추심을 해서 11월 23일을 넣었어요. 그럼 11월 24일 날 돈이 나와야 되는데 B라는 회사의 한국은행 통장에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넘게 있으면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11월 24일 날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부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음이라는 기본 주체는 채무자가 발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발행을 해서 그 날짜가 도래하면 이거는 이 날짜는 누가 적은 거예요? 누가 적은 겁니까? A하고 B하고 상의해서 적은 겁니다. 나한테 3개월에 또는 여러분들에게 6개월 후에도 될 수가 있어요. 이 개월수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약속을 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채무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역의 지금 환어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마 주목해 보셔서. 자, 그럼 발행자는 누가 된다고요? 채무자가 발행해요. 채무자가 발행자가 되고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A라는 회사에게, 채권자에게 주는 거예요. 지급일은 3개월로 서로 약정했기 때문에 11월 24일 날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1월 24일 날 그 날짜가 도래해서 그 전날에 이 어음을 한국은행에다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어음을 접수받고 11월 24일 날 한국은행, 다시 말하면 B 회사의 통장 잔고, 거래은행이겠죠, 당연히. B 회사하고 여기는 거래은행일 거예요. 거래은행입니다. 그러면 11월 24일 잔고가 있으면 1,000만 원을 누구한테 줘요? A라는 회사한테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는 제품 판매 금액에 대한 대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했어요. 언제 해소했어요? 3개월 후에 해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리 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어음이 발행이 되고요. 채무자가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날짜는 A, B 회사 상호 협력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부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B 회사의 통장 잔고가 지급 도래일 11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잔고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잔고가 있으면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어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개별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약속어음을 이렇게 받았는데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는데 이 어음을 받은 지급일까지 A라는 회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직원 봉급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자기네 거래은행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어음을 주고 이 받은 어음을 B라는 회사에서 받은 어음을 거래은행에 제시를 합니다. 1,000만 원인데 자,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받아갖고 온 거니까요. 그죠?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언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11월 24일 날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약 90일이라고 치고요. 90일이라는 그 이자를 계산해서 90일 이자를 계산해서 이쪽에서 1,000만 원을 내면 자, 보통 2부로 쉽게 계산을 할게요. 2부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3개월 잡고 보통 2부는 20만 원 잡고 60만 원이네요. 그럼 3개월이면 그럼 60만 원을 공제하고 940만 원이에요. 940만 원. 60만 원 공제했으니까 940만 원. 이렇게 돈을 줘요. 물론 이 거래은행에서 11월 24일 날
이 사람들이 가서 1,000만 원을 못 찾을 경우에는 책임은 이 회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돈 도로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여기에 이 어음을 수령하고 1,000만 원을 다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940만 원이란 돈을 지급 기일 도래하기 전에 수수료를 제공하고 94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은행에 그러니까 수입자와 수출간 사이에 수출하는 회사들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돼요. 환어음을 할 때도. 그래서 은행들이 사실은 수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자율은 수출상에 낼 것이냐 수입상에 낼 것이냐는 서로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LC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다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인 일반적인 국내의 거래 어음이에요. 이게 이제 어음이라는 게 13세기 때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해갖고 우리 국내 그다음에 이제 환어음에 대한 화한어음에 대한 이제 그 시발점이 됐는데요. 자, 일반적인 어음에 비해서 환어음은 어떤가요? 환어음은 요거하고 좀 반대 개념이에요.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요거 지우고 여기다 겹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지우고 환어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어음에 대해서 분명히 머리에 지금 두고 계셔야 될 게 첫 번째, 일반 어음은 발행은 누가 하나요? 돈을 받을 사람인가요? 줄 사람인가요? 돈을 줄 사람이에요. 채무자가 어음 발행을 해요. 그러면 채무자가 어음 발행을 하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채권자에게 이제 그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자, 화한어음. 화한어음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얘기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화한어음을 굳이 영어로 한다면 Bill of Exchange예요. 화한어음은 요 뒤에 아마 요만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건 스펠이나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Bill of Exchange라고 하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어음은 주체자가 누구냐면 발행자가 어때요? 일반 발행자는 이건 발행자가 수출자예요. 다시 말하면 발행자는 수출자다. 즉 채권자다. 이런 개념이 벌써 틀리죠. 우리가 일반 어음에. 그 다음에 지급기일은 내가 원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지급인을 우리가 지정을 해요. 이건 어디야? 개설은행이에요. 이 지급인은 수취인인데 누구에게 지급하라 그랬을 때 그 개설은행이 어디예요? 여기 수입자. 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이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 수취인에게. 얼마? 금액은 수출 금액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날짜는 여기 A하고 B가 약정된 날짜에 이 돈을 빨리 지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면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조금씩 이게 좀 내용이 좀 깊어지긴 하고 있는데 내고라는 말이 나오죠. 내고라는 말은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고라는 말은 절충하다, 제한하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내고는
무역 용어에서 쓰는 내고는 좀 틀립니다. 이제 그래서 무역거래상 내고라는 거는 매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산다는 거죠. 매입은 산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네고티에이션 그러면 제가 절충하다, 제한하다, 협상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절충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내고해 주세요. 그러면 물건을 좀 깎아 주세요. 이런 뜻이 있다고,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그런 뜻이 있지만, 우리가 무역 용어에서 얘기하는 내고라는 말은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어음을 매입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매입이란 은행의 그 상행위로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운송 서류를 수리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행위예요. 상거래 행위로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뭐예요? 선적서류, 운송서류, BL을 수리하고 그 가액,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내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상사들이나 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은행 가서 내고해 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원어는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네고티에이션이다라고, 내고해 와라 그러는 것은 환어음과 운송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거기에 합당한 가액을 현금으로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한다면 수출 환어음 매입, 이것을 발행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대금 지급하러 간다 그랬죠. 어음을 가지고, 환어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매입은행을 자꾸 틀리게 얘기했네요. 매입은행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개설은행입니다. 다시 제가 이거 편집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내고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거래상의 내고란 매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이란 은행에서 하는 상거래 행위, 상행위로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매입은행은 수입은행이 아니라 수출 쪽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매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아서 수출환 어음 매입이란 간단히 말하면 신용장이죠. 신용이나 담보가 있으면 제시된 환어음, 여기서 제시하죠. 환어음에 대하여 선이자를 떼고 먼저 자금을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음 있었죠. 일반적인 어음이었을 때 11월 24일 날 3개월에 도래하기 전에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랬는데 그 돈을 필요하다 보니까 먼저 뭘 띄었어요? 이자를 띄었죠. 3개월치 이자를 띄었어요. 띄고서 그 EV자로 줬을 때 아까 60만 원이란 돈을 떼고 940만 원을 받았잖아요.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고 수출한 어음 매입이라고 해요. 이거를 네고티에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내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내고라고 하는 의미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출환어음 매입이에요. 이걸 수출환어음 매입이에요. 그래서 내고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매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환어음에 대한 이자가 있어요. 선이자를 먼저 띄고 누가 주는 거예요? 대금 지급. 여기 있죠. 무슨 서류를 가지고? 8번 어디 있어요? 8번. 매입 의뢰를 하죠. 환어음으로. 이 환어음을 누가 발행한다 그랬어요? 수출자가 발행을 해요. 나 얼마 주세요. 이것은 몇 월 며칠까지의 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제3자가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어음을 사주세요.
매입해 주세요. 내고해 주세요. 네고티에이션. 그러면 이 매입 은행은 은행의 상거래예요. 환호음과 운송 서류, 선박회사에서 발행한 BL, 이거 BL이죠. BL을 가지고 환호음, 물론 다른 서류도 있어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도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요 아웃라인을 알기 위해서는 요 환호음이 중요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호음을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자금을 내줍니다. 이 회사는 이 물건은 아직 떠나지도 않았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뭐 바로 그날 떠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떠나기 전에 나는 물건을 여기 실었으니까 다 돈 주세요. 환호음과 뭘 가지고? 환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3자가 어디서 돈을 내줄 것입니다. LC상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쪽에 매입은행에다가 서류를 내면 뭘 해줘요? 대금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출자는 어떤 대금 지급에 대한 불안한 요소에서 해방됐죠. 왜냐면 자기는 물건 딱 선적하고서 바로 수입회사에서 받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자기는 물건 선적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매입은행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호음을 취급하는 이제 어음의 이제 acceptance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어음을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이 환호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accepting house 또는 merchant banker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음 인수를 할 때. 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입자의 의뢰로 수입자의 의뢰로 수수료를 받고 자기의 어음 발행을 허용한 일종의 신용장을 우리가 스스로 발행해서 이거는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페이먼트는 수출하게 지급하는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보강 시간 제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제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